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9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이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아주 짧게 씁니다. 한 두세 문장인데 그게 촌철살인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4 용지 한정 분량으로 좀 길게 썼습니다. 아니 작심하고 썼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이 오늘 쓴 올드보이와 영남당으로 정권 잡겠나 하는 제목의 칼럼에 홍준표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면서 급히 쓴 글인데 상당히 분노가 느껴지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이런 글은 보통 조선일보나 배성규 논설위원이 답변을 하는 게 정도이고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 칼럼에 어느 논설위원이 홍준표는 이딴 막말로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하면서 올드보이의 복당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홍준표 개가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복당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 꼰대당이고 대선 경선 룰은 100% 여론조사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당대표도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라고 의도적으로 초선을 띄우고 있는 듯한 칼럼을 썼습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칼럼을 실명으로 쓸 때는 팩트 확인부터 하고 써야지 뜬소문이나 근거 없는 낭설을 기초로 신문의 지면을 메우는 것은 정도 언론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의 저의 패배 이유가 민주당이 거짓으로 덮어 씌운 막말 때문이었습니까? 한국 보수 언론도 가담했던 탄핵으로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될 때 구당 차원에서 출마했던 탄핵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되었는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24.1%나 얻었을 때 그 신문사 내부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소멸되지 않고 지금의 야당이 된 것 아닙니까? 26년간 몸담았던 내 집에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가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 된다는 겁니까? 나는 계파도 만들어 본 일도 없고 내 계파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 후보 모두가 내 복당을 찬성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없는 내 계파원들이 복당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호남 90%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당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 꼰대당입니까? 각 정당은 자신들의 주요 기반을 바탕으로 지지세를 확산하고 있고, 수도권이라는 것은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90%에 이르는 구조에 불과합니다. 호남 꼰대당이 없듯이 영남 꼰대당도 없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당 후보를 뽑는데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주의 본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투표입니다. 그러면 본선도 여론조사로 결정하지 직접 투표는 왜 합니까? 민주당은 당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 90%, 여론조사 10% 합산으로 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도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국민의힘은 그나마 5대5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초선 당대표를 띄우는 것도 변화의 논리로 일견 타당성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면 그 언론사도 기자 1년차를 편집국장으로 임명하셔야죠. 올드보이라고 계속 폄하하는데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은 유보이였습니까?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난 전두환 장군 같은 유보이가 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펼쳐지는 석가탄신일입니다. 세상을 관조하고 편견을 버리면은 맑은 세상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걸 실었더니 조갑제닷컴에 이 기사를 실었더니 몇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의 메아리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꼰대가 뭔가? 꼰대의 속성을 파헤쳐 본다. 인간은 늙으면 대부분 꼰대가 된다. 이것은 신의 섭니다. 첫째, 아집과 교만, 그리고 불통이다. 둘째, 고집과 유아독존. 셋째, 지나친 자존과 망상. 이런 것들이 정치인 또는 국가 지도자에게서 나타나면 초장에는 어느 정도 유용하게 작동하나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고 아집에 빠질 때에는 종당 그 민족이나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역대 정권을 이 기준에 대입하여 살펴보기 바란다. 또 호남에 꼰대당이 없으니 영남에도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에는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 말은 너만 잘났나 나도 잘났나 이 소리와 뭐가 다른가 도토리 키제복이지. 이런 글도 하나 있었고, 무학산이라는 분은 홍준표 잘한다. 홍준표 뿔따구가 되게 돋았나 보다. 늘 짧은 글만 쓰더니 오늘은 긴 글을 쓰으니 좋은 글이다. 만 좋은 글에는 전두환을 왜 욕했나. 갑자기 펑하고 나타난 전두환 장군 같은 유보이가 또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장문 점수 50점만 준다. 뭐 이렇게, 이분은 또 전두환 팬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 홍준표 씨가 지적한 중요한 거는 바로 팩트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배성규 논설위원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씨가 제일 화가 나서 지적한 것은 지난 대선 때 진 것은 내가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그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 그러면 홍준표 씨가 막말을 안 했으면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24.1% 득표를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한 4% 정도 되었어요. 홍준표 씨의 지지율이. 그리고 최종 집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41%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등은 안철수 약 20%.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안철수, 홍준표 손잡았으면은 아마 40% 이상으로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범야권에서 그 당시에는 범야권은 아니죠. 오히려 여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보수 진영에서 중도 진영에서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은 이 3자 출마가 되면은 뻔하게 질게 뻔한데 왜 안철수, 이 홍준표 두 사람의 연계, 두 사람 사이의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느냐? 노력이 있었겠지만 왜 진지한 노력이 없었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반성할 부분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 중도 연합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질 것은 뻔합니다. 다만 홍준표가 막말을 해서 졌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배성규 논설위원이 어디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 선거 기간 중에 홍준표 씨가 막말을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까? 그 막말이 무슨 대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오히려 통쾌하게 말했다 하는 느낌은 몇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이 막말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도 막말입니다. 감사합니다.